조합은 이제 선택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경우가 조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왜 이게 조합인지 아니면 단원지 그 분류는 조합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있는 순열이랑 조합을 둘 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조합을 쓰고 어떠한 경우에 순열을 쓰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9개의 카드로 나누어진 정다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다. 이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예를 들면 숫자 1과 숫자 5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왜 대각선상이 있으니까 3과 9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2개 문제 여기서 보시면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2개의 순서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1과 5를 고르는 거나 5와 1을 고르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숫자는 5, 6, 8, 9 그렇죠? 순서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수 이렇게 세면 되죠? 2 했을 때는 4개 2 했을 때도 2 했을 때 잘 봐봐요. 2 했을 때도 뭐야? 4개 아니야? 4, 6, 4, 6, 7, 9 4, 6, 7, 9 3을 했을 때도 이렇게 기억자로 제끼면 4, 5, 7, 8 그지? 그러면 4를 했을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가야 돼요. 4를 했을 때는 누구만 돼? 4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제외하고 생각한다고 치면 이 위에 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밑에만 해야죠. 밑에만 8, 9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5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제외하니까 7, 9 6을 했을 때는 7, 8 이렇게 했지? 6일 때는 7, 8 그래서 4, 4, 4, 2, 2 해서 18, 4, 4, 4, 4 이렇게 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107번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랑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를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5명에게 남김없이 준대요. 그러니까 4송이랑 초콜릿 2개를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을 A, B, C, D라고 할게요. 무엇을 기준으로 푸는 게 좋을까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어요? 저라면 초콜릿을 기준으로 해볼 것 같아요. 초콜릿 2개를 누가 한꺼번에 받느냐 아니면 하나씩 쪼개느냐로 나눌 것 같아요. 저라면.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이쪽 단원의 풀이는 뭐 딱 뭐로 풀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첫 번째는 초콜릿을 누군가 붙여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콜릿 두 개가 꽃이랑 동급으로 서로 다른 거라고 보면 되니까, 그치? 그럼 얘는 그냥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콜릿을 누가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콜릿을 누군가 하나가 더 가져가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초콜릿을 하나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120이고 이건 초콜릿이 여기만 안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만 고르면 되죠, 초콜릿이. 그러면 이건 5팩이잖아요. 왜냐면 초콜릿, 꽃이니까. 그 다음에 초콜릿이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맞지 못하는 학생이 또 있을 수 있나? 아마 또 있을 수 있나 보자. 5명의 학생이 같은 종류의 꽃은 4개고 그럼 5명이니까 서로 같은 더 있을 수 있나 봅시다. 초콜릿을 2개 갖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2개 갖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한 개로 분리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콜릿 꽃이 4개밖에 없잖아요. 꽃이 4개밖에 없으니까 꽃이 5송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120에 480인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나? 잠깐만. 남김없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왜 더 있어야 되지 이게? 뭐가 더 있지? 꽃을 2개 받고 초콜릿. 그러네. 내림차순이니까 초콜릿을 만든 사람이 초콜릿만 만든 사람이 없어야겠네. 그치? 초콜릿 하나, 그 다음에 초콜릿 혼자 만든 게 없는 경우. 내림차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빠지는 게 없겠지. 그치? 그래서 내림차순을 세는 거예요. 그래야 빼먹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초콜릿 혼자가 단독이 없으니까 그러면 꽃을 해하고 초콜릿은 꽃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런 형태. 이것도 찢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요거 누가 2개냐? 고르고 꽃 2개를 또 골라야지. 다시 어떤 꽃 2개냐? 어떤 꽃 2개냐? 걔를 A한테 줬어. 그럼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12 이게 6 이게 5 37, 4, 80 맞나? 360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순서 고정.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프린트랑 비슷한 문제야. 그지? 뽑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으로 고정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조합을 쓸 거다. 옆에 바로 예시를 보면 9명 중 4명을 뽑아 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4명을 뽑기만 하면 키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옆에 예시는 9C4겠죠. 예시는.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는 몇 개예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니까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니까 그냥 함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120
125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의 얘기지. 1대1 함수. 그러니까 5p3 5, 4, 3 해서 60까지가 되겠다. 세 번째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그러면 순서가 고정이니까 뽑기만 하면 알아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5시 3이니까 10가지 이렇게 된다. 8번은 얘도 11부터 A, B, C, 20이니까 여기는 11부터 19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9C 3 9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8, 7 3, 2, 1 4 3 해서 80. 얘가 자연수 11부터 4개 있구나. 미안해. A, B, C, D네요. 미안. A, B, C, D 4개를 뽑으면 되죠. 그러면 9C 4 9, 8, 7, 6 4, 3, 2, 1 626 109번은 이건 6C 3 하면 되지. 1, 2, 3 여기는 1, 2, 3이고 y는 1, 2, 3, 4, 5, 6이니까 여기서 3개만 고르면 그러면 알아서 제일 큰 거, 중간 거, 마지막 거 이렇게 되니까 6C 3 해서 6, 5, 4 3, 2, 1 20 이렇게 되겠죠. 110은 우리 한번 저번 프린트에서 했던 거예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 맨 앞자리는 0이 못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맨 앞자리는 1부터 9 여기는 0부터 9 여기 0부터 9니까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10C 3이야. 왜? 맨 앞에 0이 어차피 못 오잖아. 맨 앞에 제일 크니까 10C 3. 세 번째는 10C 3이 아니라 9C 3이야. 왜 9C 3이야? 0을 제외했으니까. 0이 뽑히면 0은 맨 앞으로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이렇게 해서 다르다 라고 했고 4번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양보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같을 수 있으면 양보해 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양보해 주고 A는 2개 양보해 주면 겹쳐지지 않는다 그랬죠. A는 9였으니까 여기가 11이 될 거고 얘는 0. 그죠? 얘는 0이 될 수 있잖아. C는. 근데 이건 11. 그래서 12, C, 3 인데 12, 11, 13, 2, 1 그래서 2인데 답이 220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220이 아니라 그랬지? 이게 0이면 안 돼. 0, 0, 0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A, B, C가 모두 0인 경우 한 가지를 빼라 그랬죠? 0, 0, 0 이거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220이 아니라 219다. 여기가 이렇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합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도형에서 많이 쓰인다. 왜?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가 없어서 그래서 도형에서 많이 쓰인다. 반직선의 경우에는 순서가 고려가 되겠지만 직선이라던가 3분의 이런 경우는 삼각형 이런 건 부르는 순서가 상관이 없고 쓰는 순서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뽑기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조합이 된다. 그래서 선분의 개수는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악수라든지 뭐 리그전의 경기라든지 다리 건설하는 것들이 다 선분의 개수. 악수는 사람 둘을 고르면 그냥 악수가 된다. 그렇죠. 대각선은
NC에서 N을 뺀다. N이 뭐야? 선분의 변의 길이를 뺀다. 그래서 변의 길이를 뺀 게 NG 빼기 N. 직선의 개수는 다 빼면 안 되니까 복원을 좀 시켜줘라.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보자. 111 정의 1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8, C2 서로 다른 점수에 보는 직선인데 거기서 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여기서 보는 경우는 뺄 거예요. 이건 일직선상에 일직선상에 있는 걸 뺄 건데 다 빼면 이 아래 변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빼버리니까 하나는 복원을 시켜줘라. 복원을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C2 하면 8 곱하기 7 나누기 해서 28에서 6, 23. 삼각형의 개수는 8C3에서 요 일수선에서 고르는 경우 4C3을 뺄 거다. 56을 다 빼면 52. 역시 아래 그림과 같이 오각형의 각 변을 연장하여 만든 별 모양의 도형 위에 있는 10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더해라. 점이 10개라 그랬어요. 다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다 점이다. 그러면 10C2에서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빼줘라. 5개. 근데 다 빼주면 그 직선 자체가 멸종되니까 하나씩은 종류별로 하나씩은 복원을 시켜줘라. 종류별로 하나씩은 복원하자. 그렇지? 종류별로 한 개씩은 복원을 하자. 이런 얘기였죠. 이해돼요? 그럼 이건 10 곱하기 45에서 6, 5, 30 이거 쓰고 20개다. (113)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다.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4개의 섬 모두를 연결하는 범의 수를 구하시오. 얘도 우리 방학 때도 했던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그 마플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면 말 그대로 우리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냥 좋은 거면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센터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메인이 되고 싶어하니까 그렇게 누구 하나가 센터가 돼서 나한테 다 연결되는 상황이 있고 그게 아니라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 그냥 하나씩 연결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누가 센터냐 이런 꼴이 있고 센터가 되는 형태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누가 센터냐 센터냐 4C1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얘를 센터 딱 하는 순간 알아서 걔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얘가 센터다 그러면 얘한테만 다 이겨버리면 되고 4C1 그냥 한 가지죠. 그냥 4C1이니까 한 가지 걔한테만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센터한테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섬은 다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4팩이죠. 근데 순서가 없잖아요. 방향이 없잖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거나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랑 똑같죠. 출발 도착지가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로 나눠줘야죠. 왜? 순서가 없거든. 2는 순서가 없어요. 네? 1위로 가나? 응? 1위로 오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얘가 12, 이거 4 합쳐서 16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예. 한 변의 길이가 이것도 우리 앞에서 프린트해서 했었죠, 그죠? 3 곱하기 5 하나 둘셋넷 전체는 직사각형은 선분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선들로 이루어지는 걸 쓰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랬죠. 이런 거 이거 점을 이은 거니까 이건 안 한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느낌이 낫다 그랬잖아요. 너무 쓸 게 많아지니까. 지금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선만 이을 거니까 가로선이 몇 개야? 가로 2개. 가로 2개 몇 개? 하나 4개 중에 2개. 가로선 4개. 그 다음에 세로 2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2. 그지? 거기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뺄 건데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좀 보자. 하나짜리는 3 곱하기 5죠. 1 곱하기 1짜리는 그 다음에 2 곱하기 2짜리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 곱하기 4. 규칙성을 보면 1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뺄 수 있다. 이건 15. 그래서 90에서 15, 8, 3, 26, 26, 60. 다음 그림과 같이 원 위의 8개의 점을 가지고 선분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교점 개수의 최대값은 단 원 위에서 만나는 것은 세지 않기로 하자. 교점 개수의 최대값은 뭐야? 등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분을 하면 가운데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럼 교점은 무조건 이렇게 점을 4개 선택할 때마다 한 개씩 나온다는 거지. 4개를 선택할 때 점 2개 선택하면 선분 하나, 점 2개 선택하면 또 선분 하나인데 X자로 이을 때만 X자 나올 때마다 X마다 한 개씩이잖아. 그래서 바로 1을 한다. 왜냐면 이렇게 이겼을 때는 점을 4개 선택했지만 이렇게 이겼을 때는 선분이 그 교점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84를 계산하면 8, 7, 6, 5, 4, 3, 1 70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매우 중요해요. 그 1번에 10개의 점이래요. 10개의 점. 주로 이제 116처럼 시계일 때 주로 출제를 하긴 해요. 시계일 때. 근데 먼저 하나씩 봅시다. 10개일 때, 2n개일 때부터 하나씩 봅시다.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먼저 직각부터 봅시다. 지울게요. 직각부터 보면 10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무조건 다 정식각형이라고 했잖아. 여기 정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정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또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개의 점이 같은 간격이다. 이게 10등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달라져. 이렇게 10개가 다 등분이 돼 있을 때 얘기해요. 그럼 먼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내가 이름이 다 붙어있으니까 회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다 붙어있다는 건 회전시키지 않겠다 얘기예요.
이름이 붙어있다는 건 회전시키는 거 1학년 과정이 아니거든. 그치? 얘는 회전을 못 시켜. 회전을 시킬 수 없을 때 얘기야. 지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먼저 첫 번째 점을 아무거나 잡을게요. 첫 번째 점을 하나 잡을게. 점이 10개라 했어. 얘는 뭐야? 첫 번째 점을 잡는 거야. 첫 번째 점을 잡아. 만약에 A를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은 자동으로 얘야. 한 가지. 두 번째 점은 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자동 결정이야. 자동 결정. 자동 결정. 그 다음에 자동 결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뭐야? 우리는 8개 중에 하나를 잡는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요. 왜? 내가 만약에 A, B, C를 잡거나, 아니 A, F, C를 잡거나 A, F, H를 잡았다고 쳐봐. 왜? 오른쪽에서 잡을 수 있고 왼쪽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잡으려고 해요. 41만. 왜냐? 왜냐? 한쪽만 잡아요. 한쪽. 왜? 양쪽을 잡으면 왜 안 돼요? 그러면 F를 첫 번째 점으로 잡았을 때 FAH나 AFH나 두 번 세게 되죠. 나중에 또 2로 나눠줘야 돼. 왜? 첫 번째 점이 A고 두 번째 점이 F이고 세 번째 점이 H나 첫 번째 점이 F고 두 번째 점이 A고 세 번째 점이 H일 때나 두 번씩 발생하잖아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오른쪽에서만 하려고 해요. 오른쪽에서만. 그러면 내가 AFC는 나와도 AFH는 이번에 안 나와요. AFH가 나오려면 무조건 첫 번째 점을 F로 잡아야 돼. 그리고 A를 잡고 오른쪽에서 잡아버려야 되니까 그때만 발생한다. 그러면 차라리 10시를 말고 5시로 해서. 아,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도 돼. 직각삼각형만 볼 거면. 근데 우리가 둔각도 할 거라서 이 논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만 보면 네 말대로 그냥 이 성분을 기준으로 이 지름인 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5씩 한 다음에 81 해도 돼요. 그래도 요것까지 40이 나와. 그렇게 하나, 지금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51, 그 다음에 81 양쪽에서, 이건 오른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이건 지름이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 하나만 보면.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방법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 옳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고, 아, 더 좋은 생각, 아까도 했잖아요. 뭐 아까 특정한 남녀도 그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둔각 때문에 그래요. 둔각. 둔각의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점을 또 잡을 거야. 똑같은 논리로 하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근데 여기를 잡으면 직각이라며. 둔각은 여기에서만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두 개를 잡으면 둔각이 되죠. 예를 들어서 A, B, D 이렇게 잡으면 둔각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안 세게 하려고 그 다음에 42 얘는 두 번째랑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얘각은요? 얘각은 전체에서 뺄 거예요. 전체 10C3에서 직각과
분각을 뺄 거야. 그럼 잘 봐. 그러면 10C3은 아까 직각에 모여서 10C1, 4C1, 10C1, 4C2. 근데 걔네들 합치면 그러면 봐봐, 얘를 포함하면 직각이고 얘를 포함 안 하면 둔각이잖아. 얘를 포함하면 직각, 얘를 포함 안 하면 둔각이지. 그래서 하나 잡고 5C2를 뺄 거야. 이러면 이 5개 중에 이 5개 중에 2개를 잡으면 얘가 들어가면 직각, 얘가 안 들어가면 둔각이 되니까 요 합친 게 얘거든. 그럼 예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될 때는 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노가다를 세든 뭘로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런 뭔가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알겠죠? 점의 개수가 몇 개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2n개의 점, 2n개의 있대요. 2n개 1, 그래서 1, 2, 3, 4 해서 2n개여야 되니까 여기가 2n개겠지? 그럼 여기가 n개고 여기가 n 플러스 1부터 쭉 해서 또 2n개 가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 이해를 도우려면 우리가 시계처럼 생각하는 게 더 생각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시계처럼 생각하면 여기가 1이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시계에 오래 보고 살았으니까 1 출발하면 여기가 n이죠. 그럼 여기가 2n이잖아. 여기 n 플러스 1. 왜? 12등분 했다 그러면 1부터 6이고 7부터 12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이 직각 보면 2nC1 첫 번째 점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자동 결정이라고 했잖아. 두 번째는 자동 결정. 세 번째는 직각이면 오른쪽에서만 잡자 그랬죠? 그죠? 오른쪽에서만 잡자 그랬죠? 그럼 여기 n 빼기 1이니까 1부터 n 빼기 1 중에 n 빼기 1, 11. 세 번째 오른쪽만 보자. 이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첫 번째 점을 하나 잡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서만 두 개를 잡자.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에서만 잡자. 예각은 전체 2nC3에서 2nC1 얘랑 얘를 더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까지 포함해서 두 개를 잡으면 된다 그랬죠? NC 요점이 포함되면 직각인 거고 요점이 포함 안 되면 예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26.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선원 12개 점을 연결한 12각형이니까 이 12각형의 꼭지점 중 3개의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12각형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게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자기투에 비슷한 게 있죠? 한 변 공유하는 거, 두 변 공유하는 거, 세 변 공유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걸 다이렉트로 세도 되고 아니면 두 변 공유하는 거랑 한 변 공유하는 걸 빼도 되고요. 그죠? 한번 빼볼게요. 직접 세는 게 더 어렵거든요. 112개를 직접 세는 게 어려워서 전체에서 12, 3, CC3에서 두 변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한 변 공유하는 걸 뺄게요. 두 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냥 시계처럼 볼게요. 그냥 12, 3, 9, 6 그러면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두 변 공유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해돼요? 한 변 공유하는 거에 예를 들자면 한 변 공유하는 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변 공유하는 게 이런 거죠. 이해돼요? 두 변을 공유한다는 건 내가 무조건 연속한 세 개의 숫자예요. 무조건 연속한 세 개의 숫자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 센터를 딱 고르면 걔네들이 서로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죠. 1을 고르면 12, 2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고 내가 4를 고르면 3, 5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12개 중에 꼭지점 하나만 고르면 알아서 둘은 양옆에 이웃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변 공유하고 있는 건 변이 하나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 변 하나 골라. 그 다음에 내가 8, 9를 골랐으면 얘랑 얘를 고르면 안 되지? 그러면 두 변이 이웃하니까. 얘네들 빼고. 그럼 숫자가 몇 개 남았어? 이거 12개야 전체 점은. 근데 한스니까 몇 개 남았어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것도 빼야 돼.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거 딱 고르는 순간 누가 안 된다고?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웃한 점 빼. 이웃한 점 제외. 이해돼요? 해볼게요. 12, 11, 10, 3, 2, 1, 5, 4, 220. 220에서 요거 12 빼고 12 곱하기 8, 96을 또 뺄게요. 12, 96, 108 빼니까 112. 분할 분배는 거기서 뭐만 좀 조심한다고 했어요? 같을 때만 나눠주자 그랬잖아요. 같을 때만 좀 나눠주자. 네, 같을 때만 나눠주자 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좀 조심해주자. 같을 때만 나눠주자 그랬잖아요. 그죠? 같을 때만 나눠주자만 고민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117이 의미하는 그 두 번째 줄에서 뭐야? y는 공역은 가로 fx 바 x가 x의 원소다. 그게 치역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5개에서 3개를 모르니까 5개에서 3개를 모르면 되니까 x 1, 2, 3, 4 ABCD인가? 아 ABCD네. A, B, C, D. 그러면 y가 1, 2, 3.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을 3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데 빈 바구니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공역과치를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해돼요? 빈바구니가 없이 담는다. 다 담고 남김없이 담는데 빈바구니가 없다. 그러면 내가 5개를 3개의 덩어리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해 주는 것까지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3개, 1개, 1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개, 2개, 1개로 나누는 방법이죠. 4개, 1개, 빵개는 안 되잖아요. 빈바구니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5개를 분할부터 합시다. 5C3, 2C1, 1C1. 그 다음에 1 똑같으면 여기 2팩으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2팩으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분할이라고 했어. 누굴 줄지 안 골랐으니까 이제 분배를 해줘야지. 분배는 3팩. 왜? 3개짜리가 1로 갈 수도 있고 3개짜리가 2로 갈 수도 있고 3개짜리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걔네끼리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C2, 3C2, 1C1인데 여기가 똑같으니까 2팩.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분배 3팩 해줘라. 계산하면 60. 쟤는 10, 30. 요거 나누면 90. 더하면 150. 118. 고교 야구 대회에 참가한 7개의 팀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가질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는 이것도 우리 한번 했었죠. 뭔가 검토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지는 걸 나눠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렬로 A, B, C, D, E, F, G하고 놓으면 7팩토리얼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2분의 1에 4승 바꿔도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7C2 5C2 3C2 한 다음에 여기 둘을 또 바꿔서 7C2 5C 한 얘네들은 나눠도 되잖아.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 여러분 더 편한 쪽으로 하셔라. 저는 이렇게 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계산해 볼까요? 7, 6, 5, 4, 3, 2, 2, 2, 2, 2, 그러면 9 곱하기 35 315 얘는 70 7 곱하기 6 나누기 2 5 곱하기 4 나누기 2 그 다음에 3 나누기 또 2 있으니까 2, 2 이렇게 하면 똑같이 315 119는 여기서 119의 가장 이것도 평가하는 그순 기출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라고? 나머지 애들이 힘을 합쳐도 그 다음 거를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 둘을 합쳐도 얘를 못 이긴다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의 힘을 합쳐도 얘를 못 이겨. 그래서 이 하나가 제일 큰 게 있으면 나머지 5명이 합쳐도 얘를 못 이긴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런데 말했잖아. 뭔가 저렇게 했으니까 못 이기는 거고 숫자를 만약에 1, 2, 3, 4, 5, 6 이랬으면 합쳐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냈으면 쉬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합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졸라 어렵단 말이야. 막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럼 다른 거 먼저 풀으라고. 만약에 1, 3, 4, 5, 6, 7 이랬다고 치면 어떻게 잡냐에 따라 나머지 하나가 같을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이랬으면 같을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떻게 출제하냐에 따라서 봐봐. 1, 2, 3, 4, 5, 6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같아져? 1, 6 같은 조야. 2, 5 같은 조. 3, 4 같은 조면 이것처럼 이길 수가 없잖아. 이해돼? 열의 숫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도 제거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럼 어렵다고 상당히. 숫자는 이게 더 쉬운데 이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 근데 이게 더 어려운 물기야. 얘는 숫자는 더 클지 몰라도 무조건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2의 6승, 2의 5승 걔네들 덩치 큰 애들만 어디에 배치할 거냐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 좀 조심해라. 그러면 무조건 얘를 못 이기니까 처음에 풀이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2의 6승은 무조건 그래서 2의 6승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온다 그랬잖아요. 2의 6승은 여기밖에 못 오지. 그치? 그 다음에 2의 5승이 여기에 와서 얘한테 빌붙을 거냐? 응? 2의 5승이 여기에 빌붙을 거냐? 아니면 2의 6승? 2의 5승이 자기만의 왕국을 결성할 거냐의 문제로 나뉜다 그랬어요. 근데 몇 개 안 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괜찮은데 몇 개 안 될 때는 근데 많아지면 이렇게 한 줄만 더 늘어도 이렇게 푸는 게 너무 복잡하다니까요. 왜? 한 줄만 더 늘었다고 쳐봐. 한 줄만 더 늘었다고 쳐봐. 그러면 2의 8승은 여기 자기만의 왕국에 있겠죠? 2의 7승은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2의 9승이 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누는 게 번잡스러워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풀어도 돼. 근데 많아지면 어차피 이게 원본이니까 이거랑 똑같이는 안 낼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바꾸던지 칸을 늘리던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뭐가 더 낫다? 그냥 어떻게든 누굴 이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6개를 6개를 어떻게든 그냥 배치를 해버리면 그럼 무조건 얘가 1등 얘가 2등 3등이 무조건 결정이 돼. 자동 결정된다. 6개를 둘둘 둘로만 나누면 어떻게든 자동 결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6개를 어떻게 나눠도 된다. 그러면 6C, 4C, 3C 그 다음에 얘 셋 다 2, 2니까 3팩 나누고 그 다음에 3팩을 배치해야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가 3팩이 아니죠. 미안해. 네, 여기까지 일단. 왜냐면 나누면 알아서 자동 배열되는 거죠. 누가 제일 큰지가 나온다 그랬잖아. 이씨 저기야. 일단 6개를 둘둘둘로만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6C하면 15, 요거 6, 그 다음에 2C는 1, 그 다음에 3팩은 6이요. 그럼 답이 아닌데요? 거기다 뭐 해야 돼? 각각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2의 3승은 뭐라고? 각 방에서 위아래. 각 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2의 6승, 2의 1승, 2의 5승, 2의 4승, 2의 2승, 2의 3승을 각각 그 방 안에서 누가 위층에서 잘 거냐 누가 아래층에서 잘 거냐를 볼 수 있으니까 각 방에서 위아래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개인데 함수의 개수, 집합의 개수. 네, 하나씩 정도 낼 거예요. 하나씩 정도. 네, 함수의 개수 낼 수 있고 집합의 개수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니까 함수 좀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출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출제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두 학교 모두 다 이번 범위에 처음으로 함수랑 경우의 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의 개수. 얘는 이게 일단 의미하는 바가 뭐야? 2번만에 자기 자신을 가라 잖아요. 그죠? 2번만에 자기 자신을 가라. 2번만에 자기 자신을 가라. N개가 있대요. 정화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선행한 게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 2번만에 자기 자신을 가라. 자기 자신을 가라. 그럼 애초 한 번만에 자기 자신을 갈 수도 있어요. 꼭 2번 일부러 방황했다가 가라는 게 아니라 2번에는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직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은 삐딱선을 탔다가 2번에는 자기 자신을 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화를 시키려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4개가 있다고 쳐봐요. x에서 x로 가는데 4개가 있다라고 치면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같은 함수니까 만약에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개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2개씩 꼬일 수가 있다. 꼬인다가 아니라 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꼬여야 된다가 아니에요. 안 꼬일 수도 있다고요. 꼬일 수도 있고 2개만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꼬일 수도 있고. 이해돼요? 만약에 4개면 그렇다고요. 4개면. 우리는 뭐 일반화되는 뭐 정화식까지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약에 5개야. 5개. 이건 4개. A4지 그러니까 A4. 그걸 AN은 이거 N개에서 N개로 가는 걸 AN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화된 식까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4개일 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A5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가만히 있고 하나만 꼬이는 거니까 이렇게 2개, 2개, 1개 이렇다는 얘기죠. 저 모양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모양만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6도 똑같겠지? X자가 없을 때, 1개 있을 때, X자 2개 있을 때, 6개는 X자가 3개 있을 때까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게 되면 워낙 또 짜증나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 얘는 4C2. 4C2죠. 왜?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너희들은 꼬인 거야? 나머지는 언급 안 한 애들은 직진이야? 이거고. 얘는 4C 꼬인 거 똑같으니까 2로 나눠줘라. 그래서 10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한 가지. 얘는 5C2, 얘는 5C2, 3C2, 여기 2. 1 더하기 10 더하기 이건 12, 13, 15. 12입니다. 이건 1 더하기 6 더하기 3 해서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 분배 써서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벡터를 왜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서요. 내가 얘네들을 먼저 고르고 얘네들을 고르나 얘네들을 먼저 고르고 얘네들을 나중에 고르나 똑같죠. 제가 둘 다 꼬이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이 계속 똑같으면 그 개수만큼을 나눴죠.
밑에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가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가는 경우도 3번 만에 3번 만에 자기 자신 이것도 최대 3개씩 꼬일 수 있다. 꼬일 수 있다. 3개씩 꼬일 수 있다. 얘도 만약에 A, B, C, D, E, F 6개가 있다고 쳐봐요. A, B, C, D, E, F 쭉 갖다가 쳐봐. 이렇게 그럼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3번 만에 자기를 가려면 첫 번째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직진이 있어요. 그냥 직진. 두 번째는 만약에 3개가 꼬일 수 있다고 했잖아. 3개가 꼬이는 게 어떤 경우냐? 요렇게 또 있지만 요거 교란순열 완전순열은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요거랑 요거 다르잖아요. 함수가 다르니까. 근데 요것도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가져. 요거 한번 그려볼게. 정말 그런가? 내가 A가 B를 갔어. B가 C를 가고 C가 A를 갔어. A가 B를 가고 B가 C를 가고 C가 A를 갔어. A가 B를 가고 B가 C를 가고 C가 A를 갔어. 그럼 A가 한 번, 두 번,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갔잖아요. B가 한 번, 두 번,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갔고 C가 한 번, 두 번, 3번 만에 자기 자신을 갔죠.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겠죠. 이건 같은 모양 위에 모양을 요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알파라고 치면 이건 알파 꼴이고 이건 베타 꼴이죠. 이건 알파 베타라고 치면 꼬인 모양이 이해가 돼? 네 번째는 이렇게 이번엔 이런 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알파 베타 꼴이죠. 그러면 하나씩 세볼게요. 얘는 한 가지, 얘는 6C3. 그러면 세 개를 딱 고르는 순간 너희가 꼬일 건데 꼬이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 알파냐 베타냐. 이건 누가 꼬이냐? 이건 알파냐 베타냐. 이해돼요? 얘는 요 모양을 볼게요. 요 모양은 내가 6C3, 3C3 해서 똑같이 모양이 똑같잖아. 6C3, 3C3 해서 모양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 셋을 고르나 얘네 셋을 고르나 똑같아. 모양이 똑같으니까. 근데 요게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1 하는 거야. 이건 왜 곱하기 2야? 알파냐? 베타냐. 를 골라야 돼서 좋다. 근데 요 놈은 6C3, 3C3을 해서 2패까지 했어요. 셋을 나눴어. 일단 6명을 셋으로 나눴어. 너희도 꼬일 거야. 근데 이제 고를 수 있잖아. 너희 셋이 알파를 하면 베타고 너희가 베타를 하면 알파가 되는 거지. 그지?
알파, 베타를 자리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내면 좀 되게 어려워요. 거의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냥 6개 내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서 만약에 이거 9개 그럼 틀려버리는 게 나아요.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느니, 물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요 정도는 확실히 해두시고, 제가 볼 때는, 2번 만에 꼬이는 거는 좀 확실히 해두시고, 이건 그 자체로 여러 개가 있지 않잖아. 얘는 그 안에서 알파 꼴도 있고, 베타 꼴도 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만, 얘는 그냥 X자냐, 1자냐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바라는 건 얘는 확실히 여러 걸로 하고, 얘는 제외한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3개 꼬이는 거는. 근데 2개 꼬이는 것까지는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먼저 봅시다. 이제 네 문제 남았어요. 네, 120번. 2011학년도 9월 가형 29번.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근데 한 번 하면 2개인데 2번 하면 1개래.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렵죠. 딱 봤을 때 이거구나 생각이 확 안 들죠. 확 안 들면 몇 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알지? 약간 외계어잖아. 딱 보는 순간 이렇다는 얘기구나. 이것처럼 둘이 꼬이면 되는구나가 한눈에 딱 와닿지 않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몇 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 2, 3, 4, 1, 2, 3, 4, 1, 2, 3, 4인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치역이 1, 2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가정. 치역이 1,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4C2 곱하겠지? 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 4개가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1위를 선택해야지 될까가 2번 만에 1개가 되는 조건이 없으면 쉬워. 그런데 2번 만에 1개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1, 2 중에는 온놈은 무조건 1이나 2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1이 1로 가면 여기서 똑같은 함수니까 1은 1로 올 거 아니야. 2가 그럼 1로 가야겠지? 그럼 여기도 2는 1로 왔다는 얘기지? 세 번째, 2번 했을 때의 치역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두 번째 치역은 FF의 치역은 1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21을 해야겠지? 왜 1, 2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답은 몇의 배수? 6, 2, 12의 배수야. 그러니까 1, 3, 5 중에 찍으라고. 찍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1이 왔다는 건 1이 2를 갈 수가 없어. 왜 1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정되는 부분이 뭐야? 얘가 얘로 가는 게 확정이야. 얘가 얘로 가는 게 확정이야. 요 노란색이 확정이죠.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이해돼? 네? 여기 이해돼? 이해돼? 그럼 3, 4가 문제네? 3, 4는 만약에 3, 4가 모두 1을 가면 안 되지. 3, 4는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돼. 만약에 3, 4가 2로 갔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3, 4 어차피 다 쓰니까 끝이지.
그러면 3, 4가 모두 2가 3, 4가 모두 1로 가는 경우만 빼면 된다니까? 3, 4가 모두 1로 가는 경우만 빼면 된다고. 그 얘기는 뭐야? 3도 1, 2 중에 선택하지? 3도 1, 2. F3 선택은 1 또는 2야. F4도 1 또는 2인데 그 중에서 뭐? 모두 1 가는 것만 빼면 돼. 왜? 치역은 1, 2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 뭐라고? 요 1은 모두 1 선택. 그러니까 F3은 1, F4는 1인 경우를 제외하자. 왜? 여기 치역 2개라 그랬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쉽지 않아요. 2학년 때는 요거보다 좀 더 어려워져요. 올해 광남고 그 다음에 동대구용 학통 프린트를 보면 난이도 요거보다 더 약간 더 어려워요. 6, 3, 6, 2, 3에서 36이 일단 가정하고 가정하는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21번. 되게 실버는 아까 자유스트레스 했죠? 영어 되겠죠? 네. 122. 예, 집합의 개수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 얘는 오히려 함수보다 약간 쉬울 수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되죠. 조건에 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가 1개. 1이라고 쓰지 마. 1개, 1개. 1개. 합집합이 3개. 합집합이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그러면 2, 3은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선택을 하겠죠? 둘 다 한쪽으로 몰빵돼도 되지? 그러면 4, 5는 알아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먼저 OC1 얘는 뭐야? A교 B 원소 선택 5개 중에 하나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가 그 다음 뭐야? 대칭 차집합에 들어가겠지. A 빼기 B 빼기 A 즉 대칭 차집합에 들어가요. 집합에 선택하는 거야. 하고 배열해야지. 배열해야 돼. 나는 1을 배려해서 그러면 내 4개 중에 2개를 미안해. 5개 중에 2개가 아니라 4개 중에 2개야 미안. 4개 중에 2개야. 그지?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 2, 3한테 너 어디 갈래? 여기. 배열하는 거야. 왜? 둘 다 같은 곳에 가도 되잖아. 그래도 이 식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4, 5는 자동으로 일로 가죠. 이건 자동이잖아. 나머지는 자동. 그러면 5 곱하기 6 곱하기 4 120. 이해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이게 더 빡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한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돼요. 마지막 123번을 볼게요. 예. A는 10 이하의 자연수래, B는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A는 1, 2, 3, 4 해서 10까지, B는 6 이상이었으니까 6, 7, 8, 15야. 예. 그지? 그런데 X는 A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B랑의 합집합을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12개래요. 네. 그럼 봐봐. 여기 있을 때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인데 6, 7, 8, 9, 10, 11, 12, 13 이게 또 역시 한눈에 잘 와닿지 않아. 아 이래야겠구나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써보는 거야. 써면 뭐고 생각해. 한눈에 딱 와닿지 않으니까. 그치? 딱 한눈에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거야. 그지? 근데 요거랑 합집합을 하면 12개래요. B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10개. 근데 이거랑 합쳐서 12개가 된대요. 12개가 된대. 이게 지금 10개라니까? 이게 10개니까 그럼 무조건 10개는 들어가잖아.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몇 개냐를 보면 되죠. 추가로 들어가는 게 몇 개냐? 2개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어떻게 2개냐를 먼저 보자. 어떻게 2개냐? 그러면 얘랑 합쳐서 12개니까 무조건 이 중에서 2개는 선택할 수 있지. 이 중에서 2개.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치? 여기서 2개는 선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OC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B를 X는 이거를 포함하지 않아. 왜? 1부터 10까지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는 그냥 B가 억지로 데려온 애들이야. 새로운 애들이야. B가 데리고 온 애들이야. X가 데리고 온 애들이 아니라. 왜? X는 1부터 10까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 이건 B가 데려온 애들이야. B가 데려온 애들. 그럼 A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지. 각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냥 여기서 2개 선택하고 그냥 딱 2개만 갖고 오고 X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 왜? 그럼 얘네 갖고 올 거니까. B가. 여기서는 각각 선택이지. 그래서 이게 320.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합 쪽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함수 쪽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최대한 좀 일단 자기스토리에는 좀 집합이 연도를 보면 최근 게 더 집합이 더 많은데 그래도 내신에서는 뭐 옛날 거라고 해서 안 내고 뭐 내고 안 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내신은 둘 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스토리에는 함수 보시면 함수의 기출문제가 예전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면 절대등비니 고재기니 할 텐데 거기서는 함수 문제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는 골고루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쉬었다가 숫자다 합시다.